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선을 드디어 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기자회견을 연 건데 그 일성을 보니까 또 다른 칼날이 향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지난 1월 살인 테러 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고 여기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8,113자 중에 윤석열이 한마디도 안 들어갔어요. 윤석열이. 아, 그 선언문 자체에는. 네, 뭐 심지어는 뭐 국민의힘 사태에 대한 뭐 힐난조차 없어요. 오로지 국가 비전과 관련한 얘기만 해가지고 와, 뭐 완전히 대선 출마 선언문인가. 그러니까. 그걸 네. 느끼게 만들었어요. 네, 뭐 그러니까 이런 정치 싸움에 그 깊게 개입하기보다는 국회 제1당 대표로서 또 본인이 일군 1당 아니겠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그 1당 대표답게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미래를 제안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윤석열 디스가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슬로건 보니까 네.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 네. 진짜 약간 대선 출마 선언인가 그리고 하는 느낌 이제 받았거든요. 뭐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방점을 둔 것이 이제 노동 절벽 시대인 거예요. 앞으로 AI가 뭐 당장 뭐 식당 가도 키오스크가 대신 그렇죠. 역할을 해주고 저기 어딥니까? 고속도로에선 하이패스. 네. 사람이 노동하지 않는 시대가 오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소득 절벽이고 노동 절벽의 그 어떤 생산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노동 시간을 많이 줄이고 햇빛 발전소 같은 그 사실 천혜의 그런 어떤 자원을 갖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사는 문제 또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한다. 먹사니즘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우리는 먹사니즘. 흔히 먹고사니즘이라고 하는데 먹사니즘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먹고 살 거리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대선 때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기본사회, 뭐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네. 기본사회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대안들을 내놓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혜민 목사님의 설교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 장성철 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제가 얘기하면 동접자 떨어질 텐데. 아니 뭐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직진으로 갑니다. 예. 그 92년도 김영삼 대통령이 출마를 했을 때 선거 구호가 이거였어요. 다시 뛰는 대한민국, 앞장서는 김영삼. 여기 다시 뛰는 대한민국, 국민협회 이재명. 그렇네. 거기서 좀 비슷한 차용하신 느낌이- 것이 아닌가. 그거 몰랐어요. 예. 아니 채용할 게 없어서 YS 거를 채용합니까? 아니 뭐 아니, 선거 비슷한데요, 비슷하기는. 슬로건이야. 네. 뭐 아니 그것까지 다 캐치프레이즈는. 기억을 하고 했겠어요. 저도 기억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재명 당대표를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오늘 당권 도전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비판할 건덕지가 없어요. 어쨌든 본인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위급한 상황에서 새로운 삶을 사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이재명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보수우파 진영을 사랑하고 보수우파가 계속해서 정권을 재창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제대로 된 보수우파가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시면서 또 연임이 되면 제대로 된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좀 보여주시고 네. 과거에 여러 가지 뭐 도덕적으로 정책적으로 비판받았던 점들을 좀 더 보완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로서 성장하시고 대권에 이제 27년에 도전을 하시게 되면 이제 보수파 후보들과 제대로 된 경쟁을 통해서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였으면 좋겠어요. 가족들, 내 측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이재명 대표가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원 중심의 민주정당을 만들겠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과 지지가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아직은 발표 안 됐지만 내일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사가 발표될 겁니다. 네.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뭐 당권 도전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당권 도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서 한 여론조사에서는요 거의 압도적이에요. 아, 경쟁자가 없이. 그러겠죠. 김두관, 네. 이재명 붙여봤더니 거의 압도적이에요. 9대 1이에요. 거의 이 수준이에요. 네. 그런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당신은 이재명이에요? 김두관이냐고 물어봤더니 4.5 대 3.7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차이가 별로 정말요? 없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바라봐야 할 곳은 당원이냐 아니면 중도와 국민이냐. 당원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정당을 만드는 것이 본인의 대권 과대에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당은 이미 이재명 대표가 완벽하게 장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중도로 나가야죠. 국민으로 나가야죠. 울타리를 넘어서서 성을 넘어서 저 넓은 들판으로 나가야 더 많은 식량과 더 많은 영토가 있잖아요. 근데 자꾸 움츠려들어서 나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일단 당원 뒤에 숨어야지. 나 당대표 되면서 내 보호막을 더 강화해야지. 이러면요. 국민들이 야 지도자 이재명으로서 판단 안 하고 에이 그냥 민주당 당대표 그냥 개딸들의 대통령 이재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출마 선언문처럼 앞으로 정치하시면 네. 이재명 대표에게도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약간 전략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전략? 예. 당대표 출마하니까 당대표니까 당원 중심이라고 당원을 하겠죠. 더, 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근데- 앞으로 변모하는 모습. 근데 만약에 정말 박빙이에요. 정말 그냥 누구 강력한 경쟁자가 나와가지고 치열하게 그냥 한 표가 부족해. 당원표 한 표가. 그럼 이런 뭐 말이 선언문이 있는데 나와도 네. 괜찮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은 당대표 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보다 더 국민, 보다 더 중도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용적으로는 민생 경제를 강조함으로써 뭔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나의 챕터를 당원권 강화에 썼죠. 근데 당원권 강화의 논거도 보면은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논거가 이 대목에서 나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당원 중심의 민주적 대중정당이 필요한 거다. 뭐 이런 논거로 가는 건데 그런 이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안에서 기반이 없었죠. 그 변방사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변방삭도요. 그 예. 변방이라면 이제 성남을 말하는 것인데 아. 거기 시장으로 기초단체장으로 경기도지사 광역단체장으로 해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표가 됐고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 과정들을 보면 당원들에게 마음을 얻어서 그래서 결국 전국적인 당대표가 된 거 아니? 대선 네. 후보가 되고. 그러니까 근데 경기도지사 나왔을 때는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당내에서 악마화가 됐던 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때는 아마도 한번 당신보다도 뭐 민심을 찾아보면 들어보자. 나오겠죠. 아마 이런 네. 말도 했었을지 네. 모르겠지만 오히려 네. 그분은 항상 당권 강화를 그동안 주장해 왔고 지금 당대표 선거 나와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에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당원들에게 권한을 더 많이 주겠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통상 무슨 어디 조합장 나가더라도 조합원들에게 긍지를 더하게 하겠다. 권한을 더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조합원 아닌 사람들의 권익을 보장하겠다.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원권 강화 이 문제는 사실은 그냥 선거를 앞둔 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를 앞둔 후보자로서의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합이 크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조합원으로 이끌어야죠. 근데 우리 조합원들의 권한과 그들의 주장만 귀 기울이고 그들의 권한만 더 확대한다면은 다른 조합원들이 참여를 안 해요. 그러면은 그 조합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당원에 대해서 배타한 사실이 있었나요? 생각이 다른 당원이라고 비명 행사 나 너무 얘기한다 이제. 비명 행사가 동의가 네? 안 되니까 총선 때 압승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건 윤석열 그렇잖아요. 정권에 대한 심판이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고 저는 아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기 뭐야 그렇게 또 얘기를 나 하면 진짜 오늘 정말 비판 안 하고 잘 이렇게 오늘은 내가 잘 하려고 했는데 자꾸 나를 훈훈했어. 거의 한 80% 이상은 동의가 됩니다. 동의가 되는데 아니, 왜냐면 네. 김용민 이게 뭐 사장님 저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당원에게 벽을 쌓았다. 아니거든요. 모든 당원에 대한 당원권 강화를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 또 공천받은 사람들 중에 그 비명도 많습니다. 비명도 많아요. 반명도 많다고
아니 비명도 많다고 봐야 되고 그 저기 저 친명 중에 떨어진 사람도 많고요. 그 비명 행사는 일종의 좀 프레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네. 하나하나 놓고 얘기한다 그럼. 나도 하나 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40분 얘기합시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내일 나오는 그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 세부 내역들을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한번 참고해봐야 된다. 쭉 한번 네.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냥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재명을 만들고 싶어 하시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근데 이제 그러면은 아마-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충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 것인가가 지금 이재명 당대표 후보자에게 놓여진 숙제지 그냥 딱 계속 이 민주당 안에 머물러 있을 거야 그러면 국민의 선택을 받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댓글에는 장성철 저 XX 그럴 테지만 네. 보이세요 그게? 그러니까 다 보이죠. 네, 아니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요. 어쨌든 대통령이 되려면 끊임없이 변신을 하고 나의 약점을 채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자, 이 전 국민 대상으로 한 민주당 당권 주자 지지도 조사 아니겠어요? 네. 그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은 김두관 후보에게 지지한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시했을 거라고 뭐 생각합니다. 선택지가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35%, 37%? 그 정도는 나오지요.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압도적으로 싫어할 텐데 이재명 안 들어간다면은 그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여론을 네. 그냥 유리하게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김두관을 좋아하나? 김두관을 당대표로 생각하나? 아무리 국민의힘 지지자라도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나에게 관심을 좀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 전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재명 대표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그래서 네. 자기에게 드리워진 악마화를 떨쳐내고 그럼요. 대중적 정치인으로서 모두에게 그 호감을 얻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지지하진 않더라도 그런 노력을 기울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너무 구조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수없이 특히 그 반대파 세력에 의해서 악마화됐다는 점, 또 검찰이 동원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범죄자 이미지가 그동안 계속해서 드리워진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은 좀 억울한 측면도 있고 또 상대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차피 대선이나 총선 나가면 전 국민이 투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 했는데 나 이재명 싫어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뭐 김두관을 선택을 했을 거야.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나중에도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러면 선거 캠페인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한 50% 가까이만 되면은 비상이죠, 정말. 네. 엄청난 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진영 내에서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아니 그 정도 왜 아니죠. 그 지금 전체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 보면은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1등입니다. 아니 거듭 말씀드리면 내일 나오는 그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를 참고해봐라. 보면 예. 궁금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거의 90%가 나왔다니까요. 네. 근데 일반 국민 해보니까 40% 중반밖에 안 나온 거는 왜 이럴까 그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내 네, 말은. 고민을 할 겁니다. 여기 하세요, 대해서 좀. 제가 딱 하나만 이 문제 여쭤볼게요. 아, 네. 그러니까 아까 8113자라고 했는데 출마 선언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 언급이 없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일부러 언급을 네. 안 했을 겁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이 반대파를 짓밟고 어떻게 자기의 어떤 현재 그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은 무리수를 두고 있는 반면에 그와는 달리 나는 국가의 미래와 대계와 또한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겠다. 어떤 차별성, 부각 이런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장수환님 같은 경우는 그런 원고도 많이 써봤는데 실제로 왜 윤석열 굳이 안 넣었을까요? 그 원고에 넣으면 비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잘못한 걸 조목조목 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해외 순방가 있잖아요. 나토 정상회의 네. 국익 앞에선 여야가 없다. 이 논리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아니 지금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안보 외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야당 지도자가 그냥 대통령 총지를 해대면 국내에 없는데 총질해야 된다고 국익에는 여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되치기 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한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았다라는 원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김용민 이사장님 말씀처럼 네. 그런 생각과 판단이겠죠. 알겠습니다. 굳이 뭐 언급 안 해도 되겠죠. 지금 뭐